오늘 발표를 하게 된 소만사 이상진입니다. 저는 소만사에서 엔드포인트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 정보 보안 시장 중에서 특별히 엔드포인트 보안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양한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일반 사용자 PC에서의 어떤 가용성 이슈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 재택근무 환경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뭔가 엔드포인트의 보안성 강화, 새로운 보안성 강화 요건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통합된 기능으로 아주 신속하게 고객의 어떤 변하는 시장의 니즈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싱글 에이전트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소만사에서는 이 싱글 에이전트 구현함에 있어서 EPP,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을 목표로 타겟으로 싱글 에이전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어떤 핵심 전략 컨셉이 되겠고요. EPP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EPP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으로서 가트너 정의에 따르자면 보안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그리고 치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통합된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프라이버시 아이 하면 일단 DLP로 많이 아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DLP의 내 PC 지킴이 그리고 EDR로 대표되는 어떤 EPP의 핵심 컴포넌트 요소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통합해서 개발함을 통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요구되는 엔드포인트의 보안성 강화의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사를 모르신 분이셔서 짧게 회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P 개인정보 보호 분야 1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쪽에 프라이버시 아이, 서버 아이,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메일 DBI가 있고요. 그리고 US 사이트 차단 분야 국내 1위 웹키퍼 SG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고객사, 600여 개 유지 관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ISMS 인증, 정보보호 컨설팅까지 수행하고 있는 종합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신용등급, 무차입 경영, 18년 연속 흑자를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97년 창사 이래 23년 동안 꾸준히 R&D 투자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D의 결과로 앞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가트너 IT 리서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가트너에서 2년 연속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고요. 세계 10대 DLP 제품으로 매직 커런트에 등재되었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그리고 SC 매거진과 같이 해외 유수 잡지에서 매거진에서 엔드포인트 DLP 부분에서 별 4개 반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싱글 에이전트 EPP입니다. 엔드포인트 보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소만사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포인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보안 에이전트 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에이전트 개수. 만약에 정보보안 팀이 별도로 이제 조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6개에서 10개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도 있다시피 DLP 그리고 DLP 제품에 따라서 프린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체별로 별도 에이전트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티멀웨어, 바이러스 백신, DRM, 내 PC 지킴이, 보안 USB, 자산 관리 등등등 이렇게 대충 몇 개만 떠올려 봐도 6개는 좀 쉽게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PC에서 많은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보안 어떤 PC의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보안 담당자 관점에서도 무척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요. 일단은 에이전트가 많으니까 부팅 시간도 좀 늦고 당연히 메모리, CPU, 프로세서 개수 많으니까 PC 성능도 좀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후킹이라는 기술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 제품들 그래서 후킹 체인이 깨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제 충돌 이슈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OS가 이제 갑자기 중지되는 블루스크린 이슈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면 우리 것만 동작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보안 제품과 같이 쓰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되는 어떤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일은 하나지만 운영되는 보안 솔루션에 따라서 여러 번 스캔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속도가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어떤 보완적인 임시로 예외 처리를 하는데 그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일차적인 어떤 운영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약간 정책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똑같은 파일인데 이제 USB로 복사했을 때 검출되는 개인정보 패턴 개수랑 혹은 아니면 뭐 출력할 때 뭐 검출된 패턴 개수랑 이제 같은 파일인데 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다르냐. 그래서 윗분들한테 외부에 보고할 때도 조금 난감하고 이런 어떤 패턴 일관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OS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어떤 업그레이드가 해야 될 때 한 개 한 개의 업그레이드가 합쳐지면 여러 개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체 TCO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싱글 에이전트로 합치면 뭐 당연히 부팅 시간, 뭐 PC 성능, 후킹 장애, 뭐 파일 스캔, 뭐 기타 등등 충돌 회피까지 당연히 이게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어떤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윈텐과 같이 OS를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어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전체 TCO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싱글 에이전트 통합이 가능한가라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소만사는 일단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가능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앞으로 진행할 거, 그리고 저희가 뭐 약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년 동안 뭐 싱글 에이전트를 향하여서 소만사가 걸어온 길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개인정보 검출 기능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매체 제어와 같은 DLP 기능을 싱글 에이전트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서버 사이드에서 빅데이터 검색 엔진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엔드포인트에서 좀 기술력 있다는 거의 어떤 뭐 약간 증거 어떤 표현으로 맥OS에서 DLP 기능, 윈도우즈 OS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OS 제공되는 그 풀 기능을 맥OS로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내 PC 지킴이 그리고 EDR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EPP의 뭐 DLP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로드맵으로 XDR 그래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에이전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합쳐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XDR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싱글 에이전트를 향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맥OS라는 새로운 운영 체제에서 조차도 어떤 DLP 기능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저희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2년 동안 있었던 싱글 에이전트 향해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PC 보안, PC 지킴, 내 PC 지킴이 그리고 보안 USB 맥OS 커버리지 그리고 인터넷 접속 통제를 위한 NAC 그리고 EDR까지 저희가 사실은 이제 DLP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싱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사의 어떤 그런 보안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처 엔드포인트의 보안적 요소가 합쳐지면서 결국은 12년 지나서 보니까 같은 회사 얘기한 EP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엔드포인트에서 개발했던 그 방향성에 적합한 그 방향성을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최근에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EPP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발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여기 나왔던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맥OS 커버리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랑하기 위해서 했고요. 맥OS가 이제 저희가 하이 시에라 버전부터 모하비, 카탈리나 현재 버전의 카탈리나죠. 그리고 빅서,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이번 달 중으로 애플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 빅서 11.0 버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OS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개발 조금 말씀드리자면 맥OS는 상당히 폐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교체 수기가 빠르지만
그런 빠른 교체 주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아주 잘 쫓아왔다는 거, 개발을 잘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윈도우즈에 있는 정책을 맥OS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정책이 다른 에이전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어떤 싱글 에이전트 어떤 철학, 컨셉에 따라서 맥OS 에이전트를 개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식 저장 매체,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USB 모바일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많이 쓰이는 에어드랍, 그리고 블루투스, 뭐 기타 여러 가지 맥OS의 매체의 어떤 풀 커버리지에 대해서 통제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맥OS에서도 내용 기반 통제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USB로 뭔가 파일이 복사될 때 개인정보 혹은 기밀 정보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정책에 따라서 차단 또는 허용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소만사의 가장 큰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컨텐트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내용 기반의 어떤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맥OS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서도 동일합니다. 프린트에서도 똑같이 내용 기반으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터마크 기능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맥OS 한 꼭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고 있는 내 PC 지킴이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 에이전트로 내 PC 지킴이 아시다시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 정의한 EPP의 또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에로부터 기술을 일단 전수받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싱글 에이전트로 기존의 프라이버시 아이에 추가된 기능으로서 지금 개발을 했고 개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거는 대표적인 스타스로 뭐 패스워드 점검 및 PC 정리 기능, 뭐 대표적인 어떤 사용자 PC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PC 사이드에서 에이전트가 조사한 결과를 이제 중앙의 서버에서 관리 콘솔에서 웹 기반 관리 콘솔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어떤 모드는 하나인데 이제 어떤 추가되는 고객분들의 어떤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해당되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그래서 DLP 온리로 동작하든지 혹은 EPP 뭐 내피시 기미 EPP 그 외 EPP 다른 기능을 동작하든지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에 따라서 동작하는 식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EPP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없어서는 안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더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현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현황 그리고 IP 이력과 같은 것을 에이전트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중앙의 관리 서버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EPP 프레임 원 싱글 에이전트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EDR도 저희가 같이 하나 되어서 인티그레이션 됐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EDR은 잘 아시겠지만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행위를 감지하고 어떤 악성 행위를 디텍션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 리스판스하는 보안 솔루션이고요. 뭐 너무 유명한 거라서 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EDR과 관련돼서 저희가 싱글 에이전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행위 기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 안티멀웨어, 바이러스 백신의 어떤 시그너처 어떻게 기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EDR은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PC에서 사용자의 어떤 프로세스 혹은 뭐 파일,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이런 어떤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EDR을 떠올리신다 그러면 무조건 싱글 에이전트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EDR만 동작할 게 아니라 뭐 DLP도 동작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뭐 내피시 지킴이도 동작해야 되고 한 PC에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동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EDR까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과 동작하는 싱글 에이전트로 EDR 제품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시고요. 또 다른 축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EDR을 구현함에 있어서 마이트 어택을 상당히 빨리 준수하고 이 마이트 어택의 어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어택이라는 통합된 킬체인 관리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요. 2018년도에
이제 이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현재 대부분의 EDR 제품, 전 세계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마이트 어택을 기반,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리포트도 만들고 그리고 악성 코드도 탐지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소환사 EDR도 이런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를 채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많이 보시는 화면일 수도 있는데요. 마이트 어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뭔가 악성 행위를 약 12가지의 이제 전술적 목표, 택틱이라고 보통 하죠. 12개의 택틱이 있고요. 그 택틱을 기반으로 해서 택틱을 어떤 카테고리로 해서 약 300여 가지, 요게 쭉 표 가득히는 게 이제 300여 가지쯤 되는데 300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을 일종의 표준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종의 분류 체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버전 1.0이 나왔고 현재 올해 7월달에 버전 7이 나왔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업데이트가 일어나는데 소환사는 이러한 어떤 마이트 어택의 최신에 대해서 최신의 어떤 수정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북이 조금 이상을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잠시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DR의 첫 행위의 어떤 감지죠. 행위의 감지인데 실행 중인 어떤 프로세스 행위들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만약에 알려진 어떤 악성 코드라고 본다면 뭐 블랙리스트 DB를 통해서 뭐 해시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이제 EDR의 핵심은 이 행위 기반으로 해서 악성 의심 행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리포트되지 아니한 뭐 새로운 랜섬웨어가 나타났던 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개 카테고리 약 330개 비헤이비어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일종의 룰이죠. 룰 정의했고 마이트 어택 기반으로 이런 룰을 도출했고 이 룰은 계속 저희가 연구 개발하면서 업데이트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알려지지 않는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차단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TI 그러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TI, 그래서 스레디 인텔리전스 TI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TI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앙에 DB 일종의 DB지 않습니까? 그 DB를 통해서 이제 각 PC마다 예,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좀 나와야 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여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서버로 어떤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려진 코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330여 가지 룰을 통해서 악성 코드로 어떤 판단이 되었다. 저희는 그거를 얼러트라고 하는데 얼러트가 발생했다. 저희 용어입니다. 얼러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 발견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전에 그 TI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TI는 소환사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 A에서 알려지지 않는 어떤 랜섬웨어가 탐지되어 가지고 그것이 차단됐다고 한다면 그 TI 클라우드 TI에 그 정보가 모여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고객사, 다른 기업으로, 다른 단체로,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면서 이제는 기업 B 또는 기업 C에서는 이 클라우드 TI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사에서는 좀 전에 알려지지 않는 그 악성 코드가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행되기도 전에 실행 차단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TI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글로벌 TI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사 클라우드 TI를 통해서 이런 악성 코드 알려진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유명 글로벌 TI DB 연동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EDR이 정말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몇 가지 스샷을 또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기반으로 얼러트, 새로운 악성 코드 판정된 거의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트 어택의 택틱 기준으로 가장 임플리시트라는 택틱, 가장 오른쪽에 이쪽에 이게 임팩트라는 택틱입니다. 이 택틱에 두 가지 테크닉, 데이터 암호화와 시스템 복구 불가 테크닉이 사용되어서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로 이제 판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택틱과 테크닉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커맨드로 어떤 명령이 실행됐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되었고 그 실행됨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심되는 테크닉이 검출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악성 행위를 한 SVC 뭐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SVC IBF.exe라는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alphacrypt.exe라는 프로세스에 생성되었다. 그리고 얘는 탐색기에서 생성되었고, 그러니까 이 녀석 일종의 드로퍼 프로세스죠.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떨어뜨린 녀석이 되겠고, 이게 실제 악성 코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전문가 분들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이 이슈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함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터 어택의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마이터 어택의 어떤 택틱과 테크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발생된 우리 조직 내에서 발생된 어떤 얼러트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숫자를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좀 이제 얼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인데 좀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행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얼러트를 생성하는데 그 행위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어떤 행위, 파일의 행위, 네트워크 행위, 레스트 행위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이 인베스티게이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EDR의 경우 싱글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가용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왕 EDR 선택하실 거면 기존의 싱글 에이전트로 DLP 및 EPP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제공되는 싱글 에이전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시보드고요. 대시보드는 악성 코드의 탐지 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P 차별화 전략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발표 도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잘하던 거 DLP 저희가 700여 개 고객사 약 100만 개 이상의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한 에이전트 대수로 보자면 국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에이전트를 설치한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싱글 에이전트로 EPP와 EDR, 특별히 ED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기반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능들, 엔드포인트의 최근 보안 니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통합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 어떤 전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합병을 위주로 해서 이제 발전하는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 에이전트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S 모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가 2개 또는 2개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타이크, 카본 볼리 이런 유수한 EDR 업체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DLP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강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요 표에서 핵심은 뭐냐면 XDR, 그래서 지금까지 엔드포인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로 합쳤다면 이제 네트워크까지 통합을 해서 앞서서 저희가 TI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근데 행위 기반으로 새로운 악성 코드가 이제 검출됐다면 그게 TI로 배포가 되고 그 동일한 TI를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웹키퍼가 되겠죠. 웹키퍼를 통해서 시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 단에서 바로 차단될 수 있는 어떤 전체 시나리오. 그래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비전, 그런 어떤 목표 로드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까지가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내용이었는데 좀 한 가지만 더 이제 그럼 이렇게 싱글 에이전트로 EPP가 되었다. 좋은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아마도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년까지는 또 계속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재택 근무로 인한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 이슈가 바로 어떤 싱글 에이전트 그리고 싱글 에이전트의 EPP 솔루션이 바로 재택근무 상황에서 엔드포인트의 보안성을 강화해왔던 핵심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아시다시피 집 또는 아니면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아니라 밖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 어떤 그 장막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함량한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 상황에서는 상당히 보안이 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한다면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한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화면 워터마크라든지 뭐 화면 캡처 방지기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인증이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 도난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감사 로그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필요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재택근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는 이 시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9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정보보호통제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격지 PC에서 VDI 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VDI가 있다면 그나마 좀 보안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VDI 없이 VPN으로 직접, 그러니까 회사 노트북을 바깥에서 집에서 회사 내부망으로 직접 연결할 경우에 그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건 저희 용어입니다. DLP 플러스 EPP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해석 방안입니다. 그런 용어는 없지만 저희 이 안을 제가 분석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필요한 보안 어떤 필요 요소 중에서 여기 DLP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EPP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트워크 통제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게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이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재택근무를 하려면 엔드포인트 보안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일단 외부의 저장 장치를 읽기 쓰기를 차단해야 되고 출력 차단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죠. DLP 기본 기능입니다. 여기에 이제 DLP 기능이라 일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파일 문서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베이스에 일종의 내피시 지킴이라 볼 수 있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기능입니다. 비밀번호 화면 보기 설정,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운영 체제 최신 버전 유지,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 취약점 점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어떤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추가한 것은 화면 캡처 차단 및 화면 워터마크 기능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 및 보안 설정을 이미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요청되게 되겠습니다. 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특정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4가지, 5가지가 어떻게 보면 믹스 하나로 통합되어서, 자 그래서 재택에서 근무할 때 엔드포인트 보안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 게 되겠고요. 이 많은 기능들을 각각의 보안 에이전트로 도저히 딜리버리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 EPP 기능으로, 프라이버시 EPP 기능으로 이러한 재택근무 시대에 엔드포인트 보안성 강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EPP는 재택근무 등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12년 동안 일관된 싱글 에이전트 전략을 통해서 개발된 통합된 DLP, EPP, EDR 기능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강력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